공용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유례없는 서비스 장애로 지난 주말 수천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화재 여파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카카오와 연결된 공공기관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 건지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원인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데이터 센터 화재가 왜 카카오나 네이버 서비스에 장애를 불러왔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규모 IT 서비스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번처럼 그 SK CNC 같은 네. 그런 데이터 센터를 갖다 임대해서 쓰고 하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어떤 서버들을 갖다가 이번에 SK CNC에 여기 임대해서 썼는데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장애를 주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화재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보통 수만 대에서 뭐 10만 대 이상의 많은 서버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굉장히 막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 무중단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선도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크프레시라고 그래서 하도 섬광에 의한 그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신속하게 이걸 진화할 것이냐에 대한 매뉴얼도 미국엔 특히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참 아쉬운 상황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독점에 따른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한 만큼 정부 차원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조치들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이번에 그 2018년에 KT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이런 그 데이터 센터의 재난 관리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논의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걸 했었는데 우리가 자율 규제하겠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물러섰고 이걸 안 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 자율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공허하다는 걸 다 느꼈었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할 텐데 문제는 법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정부가 그걸 시행할 만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 뭐 벌금 몇백억 내고 말면 예. 사실 안 하는 게 낫다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실효성 있는 어떤 벌칙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효성 있는 벌칙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카카오톡의 장애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지금 불이 난 곳이 데이터 센터 지하 3층의 배터리실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외부로 화재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화재는 아니었다고 하던데 예. 이렇게 장기간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원인은 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데이터 센터를 유지했던 SK CNC의 일차적 책임이 있고요. 그렇지만 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가장 흔한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화재거든요. 네. 예. 그럼 화재가 나면 이걸 어떻게 신속하게 진화할 건지 매뉴얼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미국 그 전미 소방협회에서 2012년, 13년 계속 업데이트 시킨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확대가 안 됐을 텐데 우리 화재 난다고 무조건 전기부터 내리는 그런 무식한 짓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SKC에서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사실은 더 큰 책임은 카카오에 있는 것이 전기에 의한 것도 있고 우리 또 북한이 흔히 해킹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본 같으면 지진에 의한 쓰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이런 장애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이런 데서는 문제는 24시간 360일 우리를 계속 서비스를 유지한다. 이게 뭐 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 같으면은 올해 8월 달에 아이오와에 있는 큰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났어요. 네. 똑같이. 그랬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한 30여 분 지장이 있었는데 그걸 느낀 사람이 불과 몇만 명이 안 될 정도로 신속하게 그 페일 오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죠. 이게 했는데 그 매뉴얼도 다 있어요. 베스트 프랙티스가. 예. 근데 카카오가 우리나라의 어떤 빅테크 중에 빅테크인데 여기서 이런 걸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대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과연 IT 강국이 맞냐? 조금 사실은 창피한 일이죠. 예, 지금 같은 데이터 센터에 입주해 있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서비스가 복구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차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카카오와 네이버 그 대응 방법까지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글 같으면은 사실 수많은 데이터 센터 미국에만 해도 20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이중화라든지 삼중화를 시켜서 사실은 이 제에 의한 지장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데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추천의 데이터 센터 자체 데이터 센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중화를 다 시킨 거죠. 네. 그 여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즉시 그쪽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 다는 못했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지만 네이버는 그렇게 했는데 카카오는 이중을 안 했어요. 사실상 자기네가 이중화했다고 말은 하지만 가산에 있는 디지털 센터에다가 전체 뭐 중에서 아주 지극히 일부 뭐 예를 들면 4만 대 정도의 서버 중에 뭐 3만 2천은 여기다 놓고 8천 대만 여기다 놨다. 네. 그럼 사실은 이중화 안 한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생길 거에 대비해서 모의 훈련도 하고 예. 엄청난 투자도 해서 액티브 상태로 놔둬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어떤 총체적 실패죠. 네. 이중 조치라던가 매뉴얼의 미흡한 부분들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이 카카오 측에서 화재와 전원 공급 중단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면서 비판을 더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관측들이 카카오가 사업을 불리는 데 너무 치중하면서 이 플랫폼이나 데이터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전혀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자기네가 같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건 네. 아니면 클라우드 센터에 들어가건 가장 큰 지장 요인 중에 하나가 화재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의한 거라든지. 네. 근데 화재에 의한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아까 제가 구글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런 것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1년에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구글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돈이 95억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모의 훈련도 하고 시나리오 베이스로 훈련도 하고 다 하는데 여기는 카카오는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너무 이게 사업 확장하는 데만 치중했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는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또 국민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죠. 예, 현재 카카오 대부분 기능 뭐 정상화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서비스에 있어서는 지금 장애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완전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카카오의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역량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니까 물론 자기들의 얘기들은 서비스가 너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부분의 서비스 그 서버가 SK CNC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가 완전 정상화가 돼야 예. 여기도 완전 정상화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건 사실 세계 IT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 역량 부족으로 신속한 어떤 원인 파악 그리고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충분한 어떤 역량을 구축하지 못했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초연결 사회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시에는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네.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때문인지 사이버 안보 태스크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국가의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군사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얘기도 네. 하고 다양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이러한 그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데 사실 우리가 금융까지 전부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의 어떤 많은 서비스를 갖다가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고 하면 국가 전체가 완전히 그 서비스가 중단되는 거고 경제 활동도 중단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신속하게 이제 원인 파악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다가 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뭐 문제 생기면 마녀 사냥만 하고 끝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 만들고 세게 때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2009년도에 시애틀에서 대규모 화재에 의한 데이터 센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원인도 조사하고 대책 마련하고 해가지고 2012년에 매뉴얼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매뉴얼을 계속 업데이트됐지만 그거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고 또 우리 그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 보면 만약에 위험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않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매출액의 4%까지 벌금을 때리도록 그렇게 그 유럽의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픔을 느낄 만큼 센 어떤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또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당근도 주고 여러 가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무조건 입법만 하면 된다. 그거는 저는 전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 규명과도 철저한 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거듭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 사태로 인해서 사실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계기도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뭐 카카오톡 공화국이다라는 우리의 이 단면을 좀 여실히 보여준 주말이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카카오톡처럼 뭔가 국민 대다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플랫폼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국민 앱 그래가지고요. 예. SNS 앱 그래서 카톡에 너무 의존했죠. 미국이나 이런 데 다른 나라 보면 앱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국 같은 게 페이스북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틱톡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트위터도 있고 너무 여기에만 의존했다.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제공하던 많은 서비스도 카톡에다가 바로 실어서 보내고 예. 했는데 그러면 카톡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 우리가 어떤 국가 기반 시설과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갖다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아쉬운 점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어떤 대책을 만들 것이냐. 예를 들면 SNS 또 다른 앱을 갖다가 예를 들면 활성화시켜 가지고 앱의 경우에도 한 군데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하도록 채찍을 할 건지 당근은 어떻게 줄 건지 뭐 여러 가지 논의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들이 제대로 이들을 갖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과연 국가가 갖고 있는지 법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법만 만들어서는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사태 이후에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번 법안이 발의가 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겠죠. 예. 이 법이 통과된다라면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거기서 재난관리 어떤 대상으로 네.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무 규정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투자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그 법에 따른 의무 규정이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제대로 이걸 하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겼을 때 뭐 몇백억 정도의 과징금 때리는 것 갖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을 별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든다고 하면 법을 제대로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살짝 해주셨지만 뭐 카카오 서비스에 요즘 이제 인증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덕분에 이렇게 좀 불편한 그런 절차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사실 이번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또 한 번 좀 위험성이 노출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인인증서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민간 인증서들을 과감하게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 그러고 네이버 인증서니 카카오 인증서니 해서 참 편하게 쓰고 있는데 저도 지난 주말에 이게 이제 쿠팡하고 연결돼 가지고 예. 인증을 해야 되는 인증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랬었는데 예.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갖다가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그렇지만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세적인 추세는 적법한 이용,
합리적인 이용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데이터를 이용하게 하면서도 제대로 어떤 보호를 시키자 그런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채찍과 당근 얘기했었는데 이걸 뭐 못 먹게 하면은 또 앞으로 어떤 그 세상은 데이터 경제잖아요. 예. 데이터 경제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모으는 걸 무조건 못 모으게 하는 건 또 말이 안 되고 이걸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있죠. 예. 거기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말 동안에 워낙 많은 국민들이 좀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이 보상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 사실은 보상받기가 쉽지 않죠. 유료 서비스면 우리가 계약 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면 몇 배 배상을 한다든지 이게 다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과 실질적으로 뭐 택시라든지 이런 데는 네. 분명히 이제 유료 서비스일 테니까 그런 경우로지만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피해를 갖다 느끼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도 그러거든요. 개인정보가 뭐 한꺼번에 몇백만 건이 유출된다든지 그러면 국민들은 막 들끓는데 그러면 얼마를 배상해야 되냐? 1인당 기껏 1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유럽이라든지 그런 데서 GDPR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 매출액의 4% 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아픔을 느낄 만큼 보호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강조해 주신 것처럼 좀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저희도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